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BPR 2023년에 발표된 Learning Rotation Equivalent Features for Visual Correspondence 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간지능연구실의 이종민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트로덕션과 이퀴베런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이미지 매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릴리미너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연속된 세 개의 논문을 먼저 발표드리려고 해요. 제가 발표하는 세 번째 논문이 시작 단계에서 말한 CVPR 2023년 논문이고요. 그에 선행되는 앞선 두 가지 논문을 파트 1과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과 피처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 논문 Learning Rotation Equivalent Features for Visual Correspondence 논문이 배경이 되는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공간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란 뭘까요? GPU 하드웨어의 큰 발전과 이미지넷과 같은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의 부상,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개발로 현대 AI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모델은 수많은 작업에 대해서 실용성을 증명하였고 상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컴퓨터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머신이 피지컬한 현실 공간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화된 지능이 필요하고 이것을 공간지능,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즉, 공간지능의 정의는 세상을 모델링하고 3D 공간상과 시간상에서 사물, 장소, 이벤트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간지능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관찰됩니다.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전반에서 인간의 공간지능은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계가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보거나 이미지나 3D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팔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전반에서 기계의 공간지능은 구현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메디컬 이미지라든지 로봇 팔 또는 이런 가상현실 같은 예시가 있죠. 이러한 공간지능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각 기하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입력 표현이자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취득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통해 대응점들을 찾아 기하학적인 관계를 통해 3차원 정보를 복원하는 코리스폰던스 프로블럼이나 세상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인 로테이션이나 리플렉션에 대한 패턴을 대칭, 시메트리를 찾는 것은 대표적인 시각 기하학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전 여기에서도 이 코리스폰던스 프로블럼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딥하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퀴밸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퀴밸런스가 무엇일까요? 이퀴밸런스란 특정 변화에 대해서 결과값이 예측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왼쪽 그림에서 고양이 이미지가 어떤 그룹 액션 G에 대해서 변화했으면 함수 F를 통과한 후에서도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룹 액션에 대응되는 변화 G'을 합니다. 즉 여기서 G는 고양이가 약 45도 정도 회전된 것인데 이것이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예측되게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먼저 그룹 액션 G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함수 F를 사용하는 것과 함수 F를 먼저 사용하고 G를 사용하는 것이 G를 사용하는 것이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이퀴밸런스라는 성질입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보여줄 때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인베런스란 이미지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도 결과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서 고양이 이미지가 그룹 액션 G에 대해 변화였어도 함수 F에 대해서는 cat이라는 똑같은 결과값을 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들이 인베리언스하게 모델이 설계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퀴밸런스를 필요로 할까요? 어떤 공간 이해,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의 관점에서 그 트래디셔널 AI 시스템들은 보지 않은 컨텍스트에 대해서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고양이 이미지가 바로 선 고양이 이미지를 네트워크가 학습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 타임 때 고양이가 돌아간 이미지를 본다면 이 AI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고양이 이미지를 90도 돌려서도 학습하고 180도 또는 다른 회전에 대해서 돌려서 학습한 다음에 인퍼런스 타임 때 그 결과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트레이닝 시간을 크게 늘릴 수도 있고 학습 효율을 또 감소시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네트워크, 즉 이퀴베런스한 모델들, 증변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델들은 이러한 오브젝트의 회전에 불변하게도 어떤 인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스트롱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 없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이퀴베런트 네트워크의 성질들은 트레이닝 데이터 수를 아주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퀴베런트 네트워크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들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 이퀴베런트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컨볼루션 필터가 슬라이딩 위도우 패션으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 바로선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피처 스페이스에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것이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런트라는 성질이고 CNN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2차원 회전 그룹이나 리플렉션 그룹에 대해서 이퀴베런트한 네트워크가 제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스티어러블 CN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컨볼루션 필터가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피드 포워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3차원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나 스피어상의 입력을 받아서 3차원 회전 그룹인 SO3에 대해서 이퀴베런트한 기법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인 벡터 뉴런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입력을 받아서 이것이 회전되었을 때 만약에 이 벡터 뉴런 방법을 통과하게 되면은 SO3 회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회전을 보장하는 기법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이 스피리컬 CNN, 구 위에서 CNN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이퀴베런트한 성질을 갖는 네트워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효율적입니다. 즉 그룹 내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데이터 샘플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전 그룹 내에서 보지 않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룹 이퀴베런트 네트워크는 그룹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각 그룹에 대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 수가 적어서 모델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액션의 결과를 디센탱글하여 해석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프리리미너리는 비주얼 코리스폰던스 프로블럼입니다. 비주얼 코리스폰던스 프로블럼은 이제 이미지 매칭이라고도 불리면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어온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입력 영상 간의 픽셀 수준의 대응점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력 이미지들의 조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한 코리스폰던스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매칭이나 비디오상에서의 옵티컬 플로우 또는 같은 카테고리 사이에 다른 인스턴스 간의 매칭을 하는 시멘틱 코리스폰던스 또는 카메라 사이에 베이스라인이 커진 와이드 베이스라인 매칭이나 트래킹에 사용하는 템플릿 매칭 그리고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매칭을 하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픽셀 수준의 대응점을 찾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주얼 코리스폰던스 문제의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장의 멀티뷰 이미지 사이에서 물체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3D 리컨스트럭션이나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는 슬램 기술들은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상업적인 관점에서 증강현실 기기나 차량의 자율주행과 같은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코리스폰던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하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강인한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포즈 변화로 발생하는 뷰포인트 체인지나 로테이션 스케일과 같은 문제가 있고요. 사진 촬영의 시공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클루전이나 트렁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은 매치 간의 앰비규어스를 주어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의 강한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조도 변화나 카메라의 태생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노이즈 또는 블러, 그리고 촬영 환경에 따른 계절 변화나 그림자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불변하는 매치를 찾을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리스폰던스를 찾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로컬 피처, 지역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컬 피처의 정의는 다른 영역들과 구분되는 점이나 어떤 영역, 그리고 그 위치를 컴팩트하게 표현하는 레프리젠테이션을 말합니다. 키포인트는 이미지에서 코너나 블락과 같은 다른 영역들과 구분되는 한 점을 말합니다. 이는 매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디스크립터는 이 키포인트 영역 주변을 나타내는 1D 벡터입니다. 보통 패치 단위로 잘라서 사용하거나 뉴럴넷의 리셉티브 필드로 정의됩니다. 추가로 이 패치를 추출할 때 크기와 회전 정도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고유의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지 매칭을 할 때 여러 장의 사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와 피사체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줌인 줌아웃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의 회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퀴베런트 네트워크는 카메라의 시점 변화와 같은 기하학적인 변화에 불변하는 로컬 피처라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구가 이 논문의 메인 주제인 Learning Rotation Equivalent Features for Visual Correspondence입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찾는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매칭해서 확장해서 키포인트 기반 방법과 디스크립터 추출 방법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이제 로컬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 추정에 대한 기법입니다. 이 연구는 2021년 BMVC에서 발표되었고요. 이미지의 이퀴베런트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 학습을 위한 셀프 스퍼바이즈드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미지의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은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형광색은 GT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티저 이미지에서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이제 널리 사용되던 시프트 방법보다 더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일관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림에서 예시처럼 시프트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틀리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방법은 더 에러수가 작죠. 사전 연구로는 먼저 이제 핸드크래프트 메소드를 사용한 시프트가 있습니다. 시프트는 2004년에 발표된 1999년부터 되게 메소드가 많이 개발돼서 2004년에 IJCV라는 저널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지금도 이제 슬램 같은 기술에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프트 기술은 스케일 스페이스에서 고유의 스케일을 추정하거든요.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 그레디언트, 이미지의 어떤 픽셀의 그 컬러값 변화로부터 얻은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종종 기하학적인 변화가 너무 크거나 포토메트릭 변화, 일루미네이션 체인지가 너무 클 때 실패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학습 기반의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리그레션,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값 추정으로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이 직접 이미지에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제 뒷단에 있는 디스크립터 시밀러리티 로스로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매첩을 페어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과 학습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히스토그램 기반의 추정을 합니다. 즉 이 두 장점을 합친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비전은 휴먼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로 셀프 스퍼바이즈드 페어를 만들고 패치 스케일넷과 패치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에 통과시킵니다. 결과로 나온 1D 벡터를 히스토그램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이란 이제 스케일과 방향값의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논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이 1D 벡터를 히스토그램으로도 볼 수 있어서 고전적인 정의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라는 텀을 사용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가 결국 여기서 메인으로 제안하는 방법이죠. 먼저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페어 이미지로부터 이제 이 두 장의 페어 이미지로부터 추정된 그 각각의 스케일 히스토그램을 이제 여기서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얻었으니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일을 알겠죠? 이제 그라운드 스케일 디퍼런스 델타 S를 사용해서 시프팅 시켜서 비교합니다. 소스 히스토그램을 여기에서는 스케일 차이가 2만큼 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두 칸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일 차이가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이만큼 이동하고 이 비슷한 영역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슈팅을 하는 거죠. 이제 또한 오리엔테이션,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는 스케일과 같은 방식으로 슈팅을 하지만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게 사이클릭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뒷부분이 다시 앞부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릭 슈팅을 해서 전체 디스트리뷰션 영역을 모두 비교하게 됩니다. 이 전체 영역을 비교한다는 점이 스케일과의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비교된 영역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그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합니다. 물론 케일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학습할 수도 있지만 경험상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었었고요. 즉 이 로스 자체는 그 쉬프팅을 통한 디스트리뷰션 매칭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이제 논파라메트릭하고 또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어떤 다이렉트한 감독, 그러니까 슈퍼비전 없이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인퍼런스 방식과 이제 이 히스토그램들의 컨피규레이션을 설명합니다. 이제 밑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히스토그램 사이즈가 36입니다. 즉 회전은 360도까지 있는데 히스토그램의 한 빔이 이제 10도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스케일은 이론상 무한대로 끝이 없지만 여기서는 로그 스케일을 4분의 1부터 4까지 16배를 커버합니다. 이것은 이미지 촬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범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인퍼런스 할 때는 argmax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값을 애그리게이션해서 컨티뉴어스한 값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피겨는 이미지 스케일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변화되는 추정 결과이고, 이제 오른쪽 피겨는 이미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의 스케일 변화와 방향 변화에 대해 이퀴베런트하게 변하는, 즉 이미지가 변함에 따라서 예측되는 형태로 모달리티가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히스토그램을 출력합니다. 즉 이 프리딕션이 입력 변화에 대해 예측된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죠. 정성적 결과를 볼 때에도 우리 모델이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패치 포즈를 추정합니다. 패치 포즈라는 건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과 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요약하면 이미지 고유의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하기 위해서 Self-Supervised Learning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를 사용한 패치 포즈 추정 네트워크는 기존 기법들에 비해서 좀 더 일관성 있고 정확한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 추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왜 히스토그램이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히스토그램 프리딕션은 이제 논파라메트릭 프로바빌리스틱 프리딕션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값을 추정하는 리그레션이 아니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추정하게 되면 이런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칭성이 존재한 경우에는 정답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리그레션의 경우는 하나만 추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추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답을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이즈한 프리딕션을 서프레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안 좋은 프리딕션들도 이제 확률값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같은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과 달리 특정 폼을 가정하고 있지 않아서 모델의 플렉서빌리티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 프리딕션을 이퀴베런트 러닝과 같이 함께해서 좀 더 변화에 컨시스턴트하고 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아웃풋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세이프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다음은 두 번째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 한 점에 대해서 키포인트 추정을 하는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전 연구를 확장했고요. 이제 다양성을 가진 키포인트 기법을 탐구한 것이고 CVPR 202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미지의 로컬 피처 중 하나인 키포인트는 어떤 비주얼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시각적인 가장 기본 요소로서 이미지 매칭에 매우 중요한 성능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구에서 오리엔티드 키포인트는 방향성을 가진 키포인트로 키포인트와 오리엔테이션 하나로 묶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키포인트는 잘못된 매치들을 거를 수 있고 일관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키포인트는 이 변화에 대해서 회전 변화나 뭐 조도 변화에 대해서 repeatable, 그러니까 다시 그 위치에 찍을 수 있는 성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말한 그런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컨시스턴트한 오리엔테이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파트 1에서 설명한 연구와 달리 이제 명시적인 이퀴베런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CNN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CNN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이퀴베런트 피처 취득을 보장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회전할 때에 대해서 피처 필드를 스테이블라이즈 했을 때 거의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이런 이퀴베런트 피처는 회전 변화에 대해서 리피터블한 키포인트와 일관성 있는 오리엔테이션 취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CNN은 회전 변화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피처 추출을 하지 못합니다. 이 스테이블라이즈 뷰가 굉장히 크게 변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CNN 백본이 입력 이미지들을 받아서 멀티스케일로 프로세싱을 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멀티스케일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레프레젠테이션 H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브랜치로 들어가서 위에는 그룹 플링, 밑에는 채널 플링을 통해서 각각 키포인트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하게 됩니다. 키포인트 브랜치에서는 이제 G 디멘전을 콜랩싱해서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얻고요. 이제 밑에 오리엔테이션 브랜치에서는 C 디멘전을 콜랩싱해서 이제 그룹 액션을 유지한 채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피처를 획득합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기반의 키포인트 디텍션 로스로 여기 밑에 키넷 논문에서 사용한 멀티스케일 인덱스 프로포잘 로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댄스 오리엔테이션 얼라이먼트 로스로 이전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를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걸 이제 전체 이미지로 확장한 버전입니다. 이 윈도우 기반의 키포인트 로스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메인으로 제안한 댄스 오리엔테이션 얼라이먼트 로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던 히스토그램 얼라이먼트 로스, 이 사이클릭 쉬프트를 했던 것을 확장해서 전체 픽셀의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CNN이랑 결합해서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 결과는 이제 우리 키포인트 디텍터가 얼마나 로테이션에 로버스트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왼쪽 결과는 기존의 클래시컬 방법들, ORB나 SIFT, 그리고 학습 기반의 LF넷이나 리프트 기법보다 360도 회전 변화에 대해서 더 일관성 있는 영역을 찾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오른쪽 피겨는 기존 방법들보다 더 회전 변화에 대해 로컬 오리엔테이션을 더 일관성 있게 찾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좀 더 리피터블한 키포인트를 통해서 기존 시프트 키넷 기법보다 우리 방법이 더 잘 매치들을 찾고요. 더 좋은 키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방향성을 사용해서 일관성 없는 매치들을 제거했을 때 더 적은 수의 틀린 매치만 남는 것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이 틀린 거고 초록색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컬러 코디드 오리엔테이션 맵, 즉 오리엔테이션이 회전할 때 얼마나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방법이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상대적인 카메라 코드 추정 벤치마크인 IMC201 카메라 코드 에스티메이션 벤치마크에서 진행했을 때에도 우리 방법으로 키포인트 디텍션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정된 포즈로 이렇게 입력 이미지들을 넣었을 때 더 정확한 3차원 씬의 복원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로테이션 인베런트 키포인트를 디텍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댄스 오리엔테이션 얼라이먼트 로스를 사용해서 오리엔테이션 히스토그램 텐서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이미지 매칭 벤치마크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터 본격적인 논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논문에서 있던 기법들을 확장해서 한 연구라서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 내용들을 종합한, 그러니까 내용들이 오히려 적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피처로부터 인베리언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디스크립터 추출을 한 기법이고 CFR 2023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미지의 시점 변화와 같은 기하학적 변화에 이제 불변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분 가능하고 회전에 인베리언트한, 회전에도 일관성 있게 뽑히는 디스크립터를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매칭 문제들은 이렇게 같은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미지가 회전했어도 똑같이 뽑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방향성 같은 거는 일관성 있게 변해야 되지만 이 벡터는 똑같아야 이제 벡터 간에 매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 똑같이 나오겠죠. 이래서 구분 가능하고 이제 어떤 인베리언트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인베리언트 해야 되지만 다른 디스크립터와 같아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베리언트 디스크립터를 얻기 위해서 그룹 이퀴베런트 피처를 최대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이제 최대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어떤 신뢰 가능한 대응점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디스크립터들이 다양한 변화에 불변하고 디스크리미너티브해야 됩니다. 이가 여전히 이제 클래시컬한 로테이션 인베런스 디스크립터들은 이제 효과적이지만 스탠다드 딥 뉴럴 네트워크에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디퍼런셜을 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레디언트 계산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드리면 앞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클래시컬한 메소드는 이제 이미지 그레디언트들을 애그리게이션한 피처 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토그램들의 도미넌트한 오리엔테이션들, 그러니까 주 방향을 사용해서 패치 디스크립터를 획득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피처를 우리 네트워크로 얻은 이제 프리딕티드 오리엔테이션을 사용해서 노멀라이즈 합니다. 즉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노멀라이즈 기법을 딥러닝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학습 기반 방법인 LFnet, 로컬 피처 넷은 랜덤 어그멘테이션으로 로컬 피처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LF넷은 로테이션에는 좀 로버스트할지 모르지만 명시적으로 로테이션에 대해 인베리언트하거나 이퀴베런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워크인 기프트, 그룹 인베런트 피처 트랜스폼이라는 논문은 바이리니어 플링이라는 기법, 여기를 통해서 그룹 디멘전을 컬랩싱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디멘전을 없애버려서 이 차원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레프리젠테이션 파워가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기법은 이러한 익스플리시트한 이퀴베런트 디스크립터를 그룹 디멘전을 없애는 거 없이, 컬랩싱하는 거 없이 작동을 시킵니다.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룹 이퀴베런트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간단한 구조적인 설명은 이제 파라미터 쉐어드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모든 그룹 액션에 대해서 이제 피처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도일 때 피처맵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90도 돌아가면은 이 한 칸씩 쉬프팅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쉬프팅해서 이렇게 똑같죠. 이제 기존의 풀링 방법들은 이제 그룹 디멘전으로부터 알그맥스를 하거나, 예버리즈를 하거나, 맥스 풀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정보를 잃어버리죠. 이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정보는 잃어버리고 빨간색만 남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한 자체가 인베리언트 하긴 하죠. 이게 이미지가 돌아갔어도 빨간색 피처만 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남은 정보들도 보존할 수 없느냐를 착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피처 네트워크 RE 레스넷을 사용하고요. 이제 멀티레이어 인터미디ate 피처를 컨캣해서 스케일 인베리언트 정보도 얻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이퀴베런트 피처맵 F를 얻은 다음에 사전에 정의된 키포인트의 로컬 피처를 할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당한 로컬 피처 P는 이제 이후에 인베런트 디스크립터로 트랜스폼 되고요.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맵의 첫 번째 채널을 선택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런트 매핑 여기 부분이 메인인데 이제 키포인트 P와 오리엔테이션 O를 사용해서 그룹 얼라이닝이라고 명명한 이제 인베런트 매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얻고 이제 이 그룹 얼라이닝에 대해서 else 노멀라이즈를 하는데요. 이제 그룹 얼라이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인베런트 매핑 방법인 그룹 얼라이닝이거든요. 이제 이 피처는 키포인트 한 점에 그룹 이퀴베런트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룹 얼라이닝과 그룹 풀링을 비교합니다. 기존의 그룹 풀링은 로테이션 그룹 디멘전을 컬랩싱해서 정보를 잃습니다. 반면에 우리 방법은 이퀴베런트 히스토그램 벡터 5상에 이제 도미넌트 오리엔테이션을 사용해서 쉬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모두가 여기서 예측한 5를 기준으로 쉬프팅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플래티닝해서
나머지 디멘전까지 모두 살리는 결과를 사용하고요. 이 그룹 풀링과 비교했을 때 디멘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제 피처가 좀 더 구분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서로 다른 G 디멘전으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후보 디스크립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멀티플한 디스크립터는 잘못된 오리엔테이션 예측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의 예측은 위너 테이크스를 방지하고 좀 더 틀린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네트워크 학습은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컨트라스티브 디스크립터 로스는 이제 인포넨시 로스를 사용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얼라이먼트 로스는 이전 파트 2에서 사용한 로스와 같은 로스입니다. 네, 같은 로스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다른 로컬 디스크립터에 비해서 우리 방법이 일관성 있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이제 회전 변화에 대한 로브스티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룹 얼라이닝을 사용한 인베런트 디스크립터는 이제 기존의 그룹 인베런트 디스크립터는 기프트보다 매치를 더 잘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른쪽 피겨는 이제 우리 디스크립터를 썼을 때 더 정확히 대응된 위치의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이 연구가 두 가지 메인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네, 그룹 인포메이션을 잃지 않고 이퀴베런트 피처를 인베런트하게 만드는 그룹 얼라이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해서 셀프 스프로바이티드 이퀴베런트 트레이닝을 통한 디스크리미네티브 로컬 피처 취득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연구의 퓨처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퓨처 리서치의 방향 중 하나는 3D 비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이퀴벤트 러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근 여러 가지,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같이 푸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로코나 더스터, VCT 같은 모델들은 데이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퀴벤트 러닝 같은 스트럭처럴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코스트를 줄이면서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연구에서 로테이션이나 스케일, S과 같은 이제 프리퀀트한 패턴 위주로 다뤘는데요. 더 복잡한 변환인 어파인이나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다루는 이런 이퀴밸런트 네트워크는 또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앞서 말한 공간지능을 실제로 환경지으려면은 강체,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있는 인바디드에 옮겨 타거나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퀴밸런트 러닝은 실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모조리 수집하지 않더라도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적용 분야는 대표적인 적용점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러한 로테이션 이퀴밸런트 러닝,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러닝, 구조적인 러닝이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패러다임에서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서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